아빠는 처음이다.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언입니다. 모두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다들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네요.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 오는 게 더 행복하신가요? 네. 아유, 네, 힘이 나네요. 아니, 우리 둥이 아빠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닷새 동안 너무 아이들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집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평소에 있었어요. 와이프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띠로리. 저도 회사 일도 하고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파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전업맘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주부초다님은 올 추석에도 한복 입고 가셨어요? 네, 이번에 한복을 안 가지고 가는 쾌거를. 왜 저희야 얘기하는 네네네. 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이기셨군요. 네네. 이겼습니다. 한복을 아예 원래 입고 가나요? 갈 때부터? 아니요, 가서 입으신 가지고 거죠? 가지고 가서 그런 이제 거죠? 차례 지낼 때만 갈아입고 나와서 이제 차례 지내고. 비녀도 꽂고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 건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식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한복 입는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게 무슨 시대인가 지금. 신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결혼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복을 종갓집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리얼하게 따라했더니 남편이 충격을 받고 이제 가져가지 말자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 주변에서 들어야 돼요. 이제 남편이 이미지 관리하는 겁니다. 맞아, 남편들이. 그 근데 전에도 제가 그렇게 제가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남 얘기를 이제 신경 저 쓰시는 냉정한 대중의 시선을 딱 느끼더니 이제 가져가지 말자. 아, 근데 좋은 남편이다. 그리고 듣고서 또. 다행히 바로 일단 하자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고 네. 우리 저 시르님은? 저는 뭐. 일단 뭐 헤어스타일 좀 바뀌셨고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우리 샤랄라. 예. 네, 다산의 여왕님은 아이도 복중에 태아도 있고 해서 아마 네. 좀 집에 가만히 계셨죠? 집에는 있었습니다. 어. 바쁜 명절을 보냈죠. 그래요? 하루 정도? 하루 1박 2일 정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5박 6일 중에 근데 1박 저는 2일. 이번에 솔직히 명절 중에 하루 빼놓고는 다 바빴어요. 그래요? 양가 다 다니면서. 장난감 요리하다. 조립도 하시고 하셨어요? 장난감 손도 못 댔어요. 아 그래요? 제가 게임은? 그 게임 한 판도 못 했어요. 어이구 저런 진짜. 좋아하는 거 다 못하셨네. 네, 아무것도 정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왜 바빠요? 맏며느리죠? 예, 맏며느리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솔직히 명절을 제가 그렇게 잘 챙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머님 댁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오면서. 강아지. 예, 강아지 뉴페이스가 들어오는데. 강아지한테 밀려났어요. 예. 아.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되게 강아지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요. 막내 동생이랑 잘 안 맞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번 명절은 너그 집에서 보내자라고 하셔서, 저희 집에 와서 보내자. 이 김에 어머니께서 막내를 그래서. 들이시면서. 그리고 걔가 지금 되게 한참 예민한 시즌이라서, 강아지 씨가. 그래요? 발정인가요? 예. 여자예요. 아, 그래요? 임신해서. 예. 그래가지고 예. 한참 예민할 때라, 바닥에다가 저희가 다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줬죠. 저희 집으로. 그럼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멋지네요. 목소리에 되게 걸맞는 그럼요. 집인데? 예. 네, 그래서 잠시 피해서 저희 집에서 제가. 반려견 아닙니까, 반려견? 예. 또 요리를 또 이제 잔뜩 하고. 요리 잘하시죠? 요리 왕이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요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치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리를 원체 많이 했더니 치울 게 선더미처럼 나와서. 치우는 거는 남편이 하지 남편이 않았어요? 했죠, 그래서. 아니 어쨌든 뭐 다들 바쁘게 지내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연휴 때 우리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를 또 한참 한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연휴에 그 친척들 간의 호칭 문제.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께서 또 울분을 토하며 왜 서방이냐? 왜 남편의 동생이 내 서방이냐? 그랬잖아요. 결혼했을 때 저는 왜 서방님인지는 지금도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이게 사회적으로 좀 부각이 되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당연히 이제 저희 집은 워낙 이제 사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원래 결혼했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도련님한테도 결혼하면 나는 서방님이라고 못 부른다고. 아니 호칭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서방님. 그렇죠.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죠. 여자 입장에서. 시동생한테는 결혼 전에는 도련님, 결혼한 이후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지금까지 관습화되어 있는 거고.
큰아빠, 작은아빠도 아까 이상하다고. 그렇죠.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 개념도 글쎄 우리가 저희끼리 그냥 생각해보면 무심결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불러왔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내 부모님,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뭐 형님, 오빠 뭐 이런 개념으로 봐서 큰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붙인다. 근데 굳이 이거 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한자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님은 백부 백모라고 부르는 게 또 맞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동생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를 숙부 숙모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근데 뭐 저희는 사실 보면 백부 백모라는 것도 평소에 잘 쓰지 않고 그냥 숙부 숙모 정도 이것도 쓰면은 뭐 잘 쓰는 개념인데 이 정도로 사실 좀 말이 어렵고 별로 와닿지 않는 용어들을 이제 호칭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또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시댁에 있는 식구들한테는 이제 며느리가 부를 때는 뒤에 다 님자를 붙이는데 네. 남편이 처가에 있는 식구들을 부를 때는 님자가 안 붙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도련님 있는 서방님인데 처제 네, 처형. 처제 처형 이렇게 부르는 거. 왜 님자를 안 붙이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련 이게 그래가지고. 도련. 도련. 서방이라고 하는 거. 서방, 도련. 더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까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 여자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남편의 가족들을 부를 때는 진짜 님자를 주로 아주버님도 있어요 사실. 네, 아주버님. 저도 아주버님. 그런데 아주버님 그쵸. 와이프가 남편의 형을 부를 때는 아주버님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와이프의 언니를 부를 때는 처형 그냥 처형이라고 하거든요. 최형님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와이프의 동생으로 처제라고 하잖아요. 그냥 처제님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옛날에 그 유교 사상이 굉장히 있을 때 약간 여자를 하대하는 뭐 그런 시대에 이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어졌던 건데 그게 현재 우리 시대와는 이제 많이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 역시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많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상황을. 다른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경상북도, 포항도. 네네. 그렇죠. 경상북도 포항이 시댁이시니까 한복까지 싸가는 저 집이면 뭐. 저 집에서는 호칭들 어떻게 부르나요? 네. 저는 남편이 남자 형제가 없고 여자 형제만 있어가지고 도련님은 없었는데 남편이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이네요? 둘 다 신우인데 누나를 볼 때는 이제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하고 이제 여동생한테 할 때는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명절에 갔을 때 어머님이 딱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호칭 정리를 새언니라고 불러라 아가씨라고 아가씨 새언니 서로 이렇게 해라 불러라. 계속 새언니라고 하나요? 네네. 이제 헌언니 아닌가요? 오래됐는데? 그게 한 번 입에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올케라고 그냥 부르지 않나요? 그렇게 안 이제 부르는 아가씨가 것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나 안 했나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맞죠. 한 4살 정도? 많은데 제가 이제 아가씨라 부르고 새언니라고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데 뭔가 좀 그렇게 4살 많은 언니가 나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련님 하는 게 그 영화 B급 며느리에서도 보면 그 도련님이라는 말이 너무 굴욕적이어서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가씨는 차라리 도련님보다는 약간 그래도 흔한 느낌이랄까요? 길에서도 사실 아가씨 네, 그렇게 좀 하니까 도와줘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있으니 그렇게 막 어려운 호칭은 아니었고 또 제가 또 어리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언니가 아닌데 언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존중받는 느낌이 오히려 들었어요. 오히려 사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코칭 문제에 있어서 나이는 사실 관계에 의한 문제인 거지 나이는 어찌 보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오빠의 와이프니까 그렇죠. 서열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뭐 나이로 따져서 아니면 그냥 뭐 편하게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어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너무 갔으면 그런 호칭이 없었더라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편해지면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형의 와이프인 형수님이 저보다 나이가 뭐 1살밖에 적지 않지만 어쨌든 1살 적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사돈을 맺고 가족이 돼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나이의 개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형수님을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형의 와이프.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상에서 봤을 때 보면 일정 부분 관계를 정리해주는 용어는 분명히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님자가 남자 쪽에서는 그냥 편하게 부르고 여자 쪽에서 남자 가족을 부를 때는 님자를 다 붙이는 이런 게
그 평등하지 않다. 형평성? 어떤 그럼요.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다라는 게 저도 요새 남자지만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럼 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바꾸자 하는 얘기가 꽤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저희끼리도 있던데. 우스갯소리를 이제 뭐 스티브라고 부르자, 스칼렛이라고 부르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아니 뭐 아직도 대가족을 뭐 이루고 있는 가정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에 직계가족, 그 핵가족화 되면서 뭐 아버지, 내 형제들 이렇게만 있지 막 뭐 8촌에 막 9촌에 이렇게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그럼 말씀하시면, 지금 시동생이나 누구 씨? 이런 개념으로? 아니, 씨 말고 요즘에는 글로벌 회사들도 다 님자를 붙이잖아요. 아, 후배들한테도. 예. 우리도, 누구님, 누구님. 뭐 이렇게, 뭐. 우리 이제 다산의 여왕님,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죠. 뭐,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수정님. 뭐,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있다. 뭐, 지연님. 친구들인가요? 왠지 친구들 이름 같은데. 네, 제 친구들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엄마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명절 때 왜 여기는 할머니고 여기는 왜 할머니냐고. 이 왜가 뭐뭐 왜. 그러니까 뭐뭐랑 그 뭐 왜. 그래서 왜 할머니냐라고 애들이 많이 묻는데. 그래서 여기 안 그래도 여성분들이 가장 요 문제 가지고 최근 들어서 외가, 네. 친가 외가의 개념에 있어서 보면 그 그래서-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맞아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는 애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엄마 할머니, 아빠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아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 저희 부모님 이제 다 집안에 사시니까 그 지역명을 붙여서 누구 뭐 나도. 그리고 지금 맞아요.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어디 사시니까 뭐 어디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물론 이사 가시면 또 다르게 불러야겠죠. 이사 안 가신다는 전제하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어서 보면 갑자기 또 이게 서로 간에 괜히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할아버지 지금 개념에 있어서 이제 제 쪽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니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뭐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역명으로 붙이면 딱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약간 그걸 느꼈는데 아이가 엄마 할머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할미라고 하거든요. 왜 할머니한테는 이제 할미라고 하고 외할아버지한테 할비라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미는 어쨌든 근데 계속 부를 수는 없으니까 크면서 엄청 바꿔야 그래서 되는 이제 거죠. 엄마 할머니 뭐 아빠 할머니 이렇게 했는데 엄마 할머니라고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께서 외할머니라고 딱 이렇게 그쵸. 모습 그러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런 예전분들이다. 사고에서 예전부터 그대로져 있으니까 본인 또한 그렇게 그래서 했었고 거기서 제가 뭔가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하다 그냥 참았어요. 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은 깨친 부분이 있지만 어른들은 기존에 그렇게 해오셨고 본인들도 그렇게 익숙한데 그거를 잘못된 거더라 근데 잘못됐다고 했다고 얘기할 하면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 또한 예전부터 전통에 의해서 해왔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바꿔야죠. 자연스럽게 아실 때까지 뭐. 예.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싫었어요. 얘를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정도 나이 때까지는 엄마가 해야 되는 게 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외자를 붙이면 이쪽 집안 자식이라는 그거에 되게 강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할머니 아빠 할머니 자꾸 계속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남자니까 사실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붙인 왜 이 개념이니까 게다가 저는 또 아주 또 족보 따지는 집안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런 게 강해서 어릴 적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한편으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달랐던 거는 오히려 친가에 있어서 약간 이런 가부장적인 이런 느낌들이 너무 딱딱한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자가 붙긴 했는데 그때는 바깥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죠. 이모랑 더 친하고 가까운 외가라는 그러니까 그 호칭에 대한 부분을 별로 저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고 외가 식구 하면 따뜻하고. 왠지 가면은 나 잘해주고 정이. 좋은 얘기만 해주고 엄마가 뭔가 편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편하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전국에 있는 여전히 외갓집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외가 식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래 자연적으로 손자 손녀들은 바뀌어질 것 외가를 같아요. 좋아합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오빠가 있지만 오빠는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출가 외인입니다. 네 출가 외인이에요. 저 사실상 또한 처가랑 엄청 가깝고. 엄마 아빠와 뭐 깊은 얘기를 하거나 힘든 얘기를 하는 거는 딸인데
그래서 좀 사회적인 그런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호칭은 좀 이제 바뀌어야 맞벌이를 되는 하게 것 되고 하면서 보면 애를 봐주시는 분들이 주로 아무래도 이제 애 엄마가 이제 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맞벌이 하더라도 어쨌든 함께 이제 공동 육아를 하긴 하지만 엄마로서 챙겨주는 부분이 많고 세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친정 어머니가 또 편하니까 많이 바뀌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이랑 훨씬 더 자주 접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과 뭐 전화 통화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얼굴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처가 식구들이 훨씬 더 자주 보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모계 사회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이제 호칭 문제는 조금씩 확실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진짜 누군 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주버님의 와이프분이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나랑 동갑인데 내가 존댓말을 써야 돼? 알 것 같네요. 이제는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맏며느리시니까 당연히 이제 맏며느리 대접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부분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나이라는 개념을 너무 깊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회에 나오면 사실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생활 먼저 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은 그 직급에 따라 그냥 부르는 거고. 그럼요. 뭐 동기 중에 나이가 9살 많아도 내 동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저도 기자 동기들 중에 기자 후배 중에 저보다 한 2년 늦게 들어왔는데 저보다 5살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완전 깍듯하게 이제 선배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결국에 보면 사회에 나왔을 때는 별거 없는데 왠지 가족 내에서 있을 때 보면 뭐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내가 이렇게 왜 불러야 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 또한 우리가 또 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동서죠. 형님은 저한테 동서라고 손 이 동서. 아래? 네, 그 동서. 개념? 나랑 동갑인데 동서 뭐 해? 그럼 우리 옆집언니님 이렇게 서로 보면 그것도 괜찮네요. 서로 존대할 수 있는. 존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색하면 우리 얘기하는 게 농담이 아니라 영어 이름을 적어주고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도련님이랑 저 동갑이잖아요. 저희 신랑의 이제 남동생이랑 저랑 동갑인데 처음에 갔는데 그 도련님이라는 게 나이랑은 상관이 없이 꼭 제가 이렇게 하인이 그렇죠. 도련님을 뭔가 부르듯이 집사 하인이. 꼭 그 단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핸드폰에 저장이 대련님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그 대련님이라도 많이 불렀어요, 진짜. 네, 전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갔을 때부터 시집 갔을 때부터 대련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 번호에 아니 대련님이라고 그냥 이름을 딱 있거든요. 세자 딱 써놓으면 안 그게요? 돼요? 성이랑 이름 딱 3개? 아이고 또 뭐 그냥 대련님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 이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금도 그렇다면서요? 전 지금도 그냥 대련님 하고 뭐죠? 불러요. 저는 그 도련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나이랑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누구 남편 동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화번호에.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더니 제가 이제 적응이 돼서 또 핸드폰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이름 바꾸고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써요 그냥. 외국 사회랑 그러니까 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간 좀 우리 뭐 유교 사상에 있어서 그렇지만 동양적인 맞아. 문화가 네. 사실 보면 나이를 따지고 관계를 따지는 참 문화니까 우리나라는 존칭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워낙 고착화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호칭을 님자도 많이 그럼 서로 존대하면 초형님 처음에 어색하지만 붙인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죠. 초재님 괜찮죠. 만약 그런 존대의 의미를 양가 똑같이 하겠다면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누가 나서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또 반대파들이 일어나서 막 하고 이렇게 할 문제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님자 붙이기로 이제 직급을 다 없애고 님자 붙이기로 하면서 조금씩 그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프로라고 붙이고 프로님이라고 할 수도 네. 없고 근데 이게 호칭이 자주 부르는 호칭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좀 넓어봤자 5촌, 6촌 뭐 이 정도인데 이거를 벗어나는 호칭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알지도 결혼식이나 못해요. 예, 장례식장에 가면 어른들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9촌이니 10촌이니 이렇게 해서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면. 예. 실은 9천 10천은 남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가 더 가까울 수 우리가 있어요. 8천원 될 것 같아요. 9촌, 10촌이니까 그래도 이게 촌수로 따져서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따지시는 분들이 근데. 있어요. 어르신 분들이. 그럴 때는 이제 뭐 아저씨, 아주머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겠죠. 그렇다고 생판 완전 남은 아니니까 그렇죠. 친척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것도 부모님들조차 할아버지, 할머니들조차도 헷갈려, 관계를 그래서. 정립할 수 없는 관계는 사실 아저씨, 아줌마가 많죠. 그건 친척이라고 해서 아는 거지 전혀 사실 거의 길 가다 지나가면 몰라요. 그냥 꼭두각시처럼 인사하잖아요. 우리 그게 뭐라고 완전 하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는 지구촌이에요. 이러면 썰썰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호칭 문제가 결국에 보면 좀 고쳐야 될 문제고 이거는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 예,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면 좋은 거고요. 예. 호칭 얘도 또 짜증나는 거 있죠. 명절 때 되면 늘 보면 오지랖 문제. 우리 그리고 친척들. 우리 저기 시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지랖 좀 네. 친척들 오지랖 많지 않나요? 어떤 게 아니요, 제일 듣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철벽으로 다 딱딱 그러니까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얘기 안 친척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친척분들이 우리 시린님한테 오면 무슨 얘기하나요? 명절에 오면. 듣기 싫은 제일 듣기 싫은 결혼을 일단 안 했으니까 1위가 결혼 언제 하냐, 남자친구 있냐, 회사는 다니냐. 그래. 다 물어보네. 회사는 다니냐 콤보로 다 물어보네. 회사는 일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일을 안 하고 애가 놀고 있는 건지. 일도 안 하면서 놀고 네, 있는데 아니, 결혼 왜냐면은- 남친도 없고 뭐하니 이렇게 놀리고 싶은 거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취업을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막 하면 너 일 안 하고 그럼 뭐 하고 있니? 그럼 애들 대부분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산정사태죠. 맨날 물어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어떻게 대처하세요? 철벽을 치세요? 네, 뭐 알아서 할게요 제가.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날카롭게? 연륜이 있어서 요즘은 혼자도 잘 살아요. 막 별 그런 얘기. 그런 멘트를 날카롭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네, 시리님 정색을 무슨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무건조하게 플랫하게 네. 왜냐면은 그게 조금 요즘에는 여지를 혼자도 잘 주면 살아요. 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시리다 방금 그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긴 하네요. 네, 딱딱 끊어놔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몇 날 며칠. 근데 얘기하세요. 어차피 매 명절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냥- 어르신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저도 인사말 생각하는데 정도? 되게 저도 이제 뭐 결혼 전이나 그러니까 뭐 보면 꼭 결혼 관련이나 혹은 뭐 직장 관련 하지 않더라도 괜히 쓸데없이 오지랖식으로 친척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너 뭐 어떻게 지내? 뭐 너 회사도 사실 어디 다니니부터 해서 무슨 일 아니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기분이 많이 나빴었는데 나중엔 아니 이분들이 1년에 기껏 보면 한두 번 보는데 그들이 할 말이 뭐가 있겠어? 그 안녕? 한 다음에 말을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잘 지내니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니 하면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도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되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잘 지내니라고 그냥 그거에 대한 내용이면 다행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쟤는 뭐 한대더라, 쟤는 뭐 한대더라. 그렇죠. 예, 확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가 되게 자연스러워져. 네. 몇 살이지? 약간 남한테 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은. 오지랖 그게 다 저희 오지랖인데. 엄마가 마트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형 마트를 하시죠. 제 동생이 되게 착해서 막내 동생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네. 잠깐 휴학을 하고 이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부가 있어갖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자 공무원 준비 아닌가요? 네, 공무원 준비는 아니고 자기가 이제 꼭 취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휴학을 했어요. 네. 이번에. 네. 근데 손님들이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졸업은 했니? 너 취업은 했니? 아 손님들 그러니까 마트 손님들이 네. 오지랖이네요. 진짜 와가지고 이번 명절에 또 손님이 많잖아요. 명절은 대목이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술을 10가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애는 이제 엄마 아빠 이제 힘들까봐 여기 나와 있었는데 엄마는 옆에서 또 같이 있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아들이 그치. 자기 길이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러고 또 친척들이 와갖고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동생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다가 팻말을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라고 하는 게 낫지 또 않겠나? 그런 분들 있어요. 너 취업했니? 못했어? 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는데, 내가 아는 회사에 이런 데가 있는데. 소개를 해주겠다? 근데 말만? 막상 또, 그럼 해주세요. 그러면 못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주는 사람들 없어요. 말만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상처 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열폭했네요.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사실 고려하지 않고 그런 멘트들을 날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대강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꽤나 가까운 친척 예를 들면 공모 뭐 이모 뭐 이렇게 쳤을 때 삼촌 사실 대강 얼핏 들어서 슬쩍 들었지만 괜히 한 번씩 이제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집안 어른으로서 이 녀석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제 한답시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은 엄청 상처죠. 사실 안 다니는 거 알고 결혼 안 하는 거 아는데 그럼 뭐 어떻게 사는지 지가 알아 살겠지라고 일단 그러는데 그걸 괜히 건드린 거죠. 놀리는 재미를 또 느끼. 그리고 이제 그런 맞아, 분들도 놀리는 있잖아요. 재미 그런 거. 그리고 본인 자식들이나 비교하려고. 뭐 최근에 취직을 했다던가 뭐 결혼했는데 보니까 뭐 잘 사는 거 자랑할 것처럼 그거를 아유 너 왜 그래? 아 우리 애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사실 일부러 자기 애 자랑만 하면 되잖아, 그럼.
자기가 또 딴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진짜 어른들은 그것까지 생각 못하죠. 주부초다님은 우리 주부초다님은 올해 가서 또 혹시나 속상하게 들렸던 그런 질문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저도 딱히 없어요. 이번에는 그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운전했나요? 아, 이번에? 본인이 같이 운전. 아니요 반반씩. 아, 네. 가서 계속 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다가. 걸렸어요, 진짜? 갈 때도 한 대여섯 시간 걸렸고 올 때도 한 대여섯 시간. 그럼 뭐 리즈너블 하네. 그 정도. 네. 그냥 생각보다 포항 가는데 그 정도였으면 네. 뭐. 네. 네. 근데 피곤하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얘기하세요. 저 한 번에 한 3, 4 정도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아니 저도 못 가. 저는 제 인생에 둘째는 없어요. 라고. 아니면 뭐 그래, 이제 돈이 덜커덕 생기면 나중에 어떡하실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누가 집 하나 해주면 갖겠어요. 근데 막 집을 해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럼 집은 가져야지. 제 아이가 살 집. 제 아이가 살 집. 그러니까요. 네. 그 아이가 살 집을 아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저는 나을 수 있어요. 진짜 독지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그랬으면 재밌겠네요. 그 얘기가 그렇게 너무 싫더라고요. 가족 계획은 나랑 내 남편이 맞아. 세우는 건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정도까지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있을 그러니까 이제 텐데.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 이제 미혼이니까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직장 다니냐, 결혼 남자친구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애를 낳고 나서도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 명절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둥이를 보느라 부모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안 갔지만 평소에 이제 명절 때 보면 애를 가지기 전에는 애 언제 가질 거냐 라고 이제 물어봤었고 그리고 뭐 회사 어디 다니냐 뭐 하니? 라고 이제 주로 물어보죠. 그럼 뭐 회사는 어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는 어디에 있니? 응, 맞아. 그 지역은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 샵이 회사는- 돼줄 건가? 아 그래.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회사가 저기 지방에 있으면 정말 되게 이상한 데 다니는 줄 알고 말자도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 보면 결론적으로 했을 때 오지랖은 친척들 오지랖은 어쩔 수 없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식 자랑이나 소위 이제 우리가 놀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약간 그냥 대화 좋은 표현들이 상대로 많은데 그냥 듣는 거죠. 네. 씹는 상대로 네, 생각하면서 땅콩.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번에 또 놀랐던 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척들이 뭐 재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이구.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를 모았고 그거를 확실하게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금 한 거를 다 했고 뭐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뭐 얼마가 모자라가지고 못했는데 그걸 대출을 해서 뭘 하고 이게 아니 그 얘기를 그 부모님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사자의 저희 부모님이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그 집을 하고 이런 그 결혼 비슷하게 한 분들의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니요 부모님들이랑 저희 이제 저기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에 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 반대 입장이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근데 자세하게 내가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하나 얼마를 보네. 대출을 하고 내가 얼마를 갖고 내가 뭐 얼마를 또 대출해서 뭐 어디다 뭘 하고 이런 거를 어쨌든 남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입이 방정이네요. 너무 말이 나네. 이게 방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근데 게. 그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근데 사실 그게 뻥튀기일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의 부모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의 부모한테도 대출금이 얼마 있는데 가면 맞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거야 뭐 그 사람 마음인데 그게 어쨌든 전에서 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왔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상당히 뻥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재산이 그만큼 안 되는데 우리 회사를 잘. 왜냐면 저도 그 얘기 처가 쪽에서도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뭐 그 누구 서방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 뭐 그렇죠. 서방이라서 이제 시부모님들, 그러니까 처가 부모님들도 보면. 근데 저희 처가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 처가 부모님이 친척분들이 저도 이제 듣게 또 얘기할 때 보면 그 서방은 누가 걔는 돈을 잘 버는데 제가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 사촌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명절에 어른들이 모이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학교에서 진짜 막 전교에서 막 하고 뭐 전국에서 뭐 몇 등 막 이래가지고 네. 아 그래요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막 수시 준비하는 애들 이렇게 과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과외도 했어요? 네. 좋은 거 가르쳤겠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수시로 가려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네. 근데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성적이 아닌 거라. 많이 차이 나나요? 예, 많이 차이가 나서 아주 예를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면요? 아니 무슨 전교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들고 뭐 전국에서 뭐 모의고사를 보면 뭐 몇 등급만 나오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막상 받으니 한 중간쯤 언저리에서 그냥 중상위? 그러니까 걔도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명절이든 뭐 어른들 모일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스트레스를 본인도 받고. 부모님이 기대치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저 이모가 저렇게 얘기하더니 완전 그러니까. 진짜 다 뻥이라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잘 살고 공부 잘하고 그냥 집단 조용해요, 그냥. 그쵸. 티 안 나요, 나고. 별로. 나중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과로 말하는 결과로 거죠. 진짜, 네, 결과로 보여줘야 돼, 정말 그런 거. 그래서 이 오지랖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보면 그 부모님들이나 혹은 주변 친척들의 오지랖이 그 자식이나 맞아요. 엄청 힘들게 한다. 그리고 만약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맞아요. 스트레스 내가 엄청 그렇게 받는 얘기한 거예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돼서 뻥친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친척들이 주변에 뭐 친구들도 그랬고 친척들도 그랬고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제가 거기에 가면 제가 갈비 뜯기듯이 뜯길 거라는 걸 아니까 일부러 참석을 안 했거든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야 쟤는 어린 나이에 저렇게 결혼해갖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판 벌려갖고 이제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즐기는 거죠. 씹는 상대네요. 네, 결국에 1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나는 그들이 쟤네는 금방 갈라설 거야. 금방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했었지만 난 그들의 자식보다 훨씬 잘 살고. 그렇죠. 우리도 알잖아요. 잘 사시는 거. 아니 그 물질적인 게 오기로 살고 있는 거 아니라 아닙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되게 화목하게 잘 살고. 아니, 화목하고 물질도 다 있- 애들 잘 키우고. 서로 너무해서 없는 사람에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 10년이 지나니까 이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친척들 모일 때 가면 저도 떵떵거릴 수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또 떵떵거렸어요? 가가지고 잘한 척 이번엔 한다. 너무 바빴어. 이번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다 이런 거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얼만큼 그런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관리만 잘하고 자기가 잘 되면 솔직히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 솔직히 별거 없는 사람들인 맞아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지랖은 사실 보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럼요. 배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편은 또 명절 되면은 뭐 각 집마다 스타일들은 다 다르지만 며느리들만 죽어라 이라는 곳이 있고 또 남편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있고 다 각자 스타일이 있지 않아요? 다들 어떤가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저희는 설은 시댁에서 보내고 네. 추석은 저희 집에서 보내니까 부모님 집에 아예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명절에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면 설이면은 시댁에만 시댁에. 가고 네. 그런 거네요. 네. 추석에는 이제 친정만 네. 계신 거고.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한 3박 4일 정도 같이 있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사실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본인도 자기 부모님이 아닌 그렇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피곤했어요. 받죠. 예.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 종일 잘 수 있었어요? 편했네. 그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네, 하루 종일 자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구나. 서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느끼는 게 이번에는 이제 아예 저는 부모님이 이제 추석 전주에 올라오셔서 저희 부모님이죠. 애들도 보시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석 명절은 안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추석 명절 기간에는 저희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 저희가 또 애를 보고 있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으니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직접 이제 저희 집에 오셨죠. 보면 오셔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음식 준비하시고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죠. 근데 그런 데다 보면 그분이 부담인 게 어쨌든 앉아 있어야 되잖아. 아니 뭐 아버님이랑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랑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없지만 뭔가 긴장되죠. 뭔가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둥이 육아 때문에 이제 정신이 없는 신경 써야 되네. 이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거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오시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경은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와이프 입장에 또 섭섭할 수 있죠. 당연히 이게 반대 입장이었으면 와이프가 또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사실 별거 하는 거 없어 보이고 해도 어쨌든 그럼요.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게 조금은 저도 신경이 쓰일 저희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랑 이제 제가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박 4일 정도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좀 피곤하죠. 피곤하죠. 맞습니다. 왜냐면 많이 이제 생활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남편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랑 사실 있어도 피곤해요. 길게 맞아요. 붙어 있다 보면 떨어져 산 기간이 길고 같이 붙어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되게 사실 말 다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괜히 불필요한 대화를 통해서 조금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모님이 하는 행동 가지고 약간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또 와이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 포항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말씀 못 하시네요. 울고 오셨어요? 울 것 같은데? 포항에서는 너무 편하게 있다가 온 것 같아요. 운전 때문에 계속 운전 탓을 했는데. 집에는 친정에는 갔어요? 친정은 안 갔어요, 이번에. 이번에 좀 연휴가 길긴 했지만 남편이 출근이 있어가지고 좀 짧게 빨리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미리 친정에는 제가 편히 얘기를 했죠. 친정은 혹시 차례를 지내나요? 추석에? 아니, 안 지내요. 안 지내요? 네, 그래서 그냥 주말에 편할 때 아무 때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라고 하셔서. 친정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네. 가깝죠. 근데 그래도 명절 때 친정 안 가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예전에는 결혼 초에는 굉장히 예민했는데 결혼을 한 지가 좀 돼서 그래요. 네. 그 저도 그 일정에 맞추려면 그러니까요. 나도 내가 뭐 오빠가 출근했다가 뭐 11시까지 당직 썼다가 다음날 남편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직과 당직 사이에 하루 그 시간이 났을 때 친정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왕복 피곤하고. 2시간을 운전을 내가 다 해야겠구나 뭐 이런 계산.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출가했다는 삶이 어쨌든 내 삶의 터전이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명절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하면 굳이 내가 피곤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다 이제 끝나고 명절 연휴 끝나고 이번 주 주말에 1박 해서 펜션에서 놀러 가기로. 부모님이랑 같이? 네,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그리고 남편분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명절 끝나고 한 다음에 또 이제 근데 뭐 그건 또 그거는 꼭 명절 그거 아니더라도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니까. 시집 가서는 이번에 계속 뭐 자고 먹고 자고. 좋으신 분들이시네요. 네, 그랬죠. 크게 근데 시키지 밥을 않으시나요? 먹으려면은 차리고 설거지 이런 거 정도 하죠?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요? 네, 설거지 정도? 네, 그쵸. 하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주도하시고 이제 막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나요? 그래서 그냥 그 주변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서서. 근데 원래 그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주로 다 하시고 집에 내려가면 와이프는 뭐 옆에서 거드는, 물론 이제 그게 또 스트레스죠. 그래서 서 있어야 되고 막 안 할 수는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도 못하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주도하는 거는 게다가 요즘 시어머님들이 며느리들 그렇게 눈치 시키고 봐요. 싶지 않아요. 맞아요. 괜히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스트레스 눈치 받아고 보세요. 싶어요. 설거지 같은 경우도 딱 끝나면 그 형님이랑 그 아가씨가 바로 진짜 총알처럼. 좀 죄송한데 약간 그 우리 주부초단 눈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다들 하는데 본인도 뛰어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부초단님 그 초단 맞네요. 시댁 그 어르신들이 다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네요. 좋으시긴 한데 그래도 뒷말은 다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그런 눈치 없이 그냥 해도 뒤늦게 되나 쫓아가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 다 장갑 끼고 다 묻혔으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벗기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네, 하지 말라고 멀리서 하면 왔으니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 제가 이거 망설이다가. 느껴봐서 알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진짜로 끝까지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눈치껏 하시면 돼요. 망설이다가 이렇게 그냥 돌아와서 이제 과일 먹고 이랬는데. 어차피 이런 집 스타일이면 그렇게 많이 시키실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이번에는 가서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약간 좀 이제 해야겠다 이런 각성을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또 이제 남편분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고 하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어린 친구니까 잘 모르고 해서 그래 돌아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한 10년 뒤까지 안 하면 남편이 이제 할 법도 한데 라고 남편이 생각하시겠죠. 한번 너 설거지 한 번 안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안 했나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하고 왔나 이렇게 딱 생각해 딱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눈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설거지 또 식사 끝나자마자 형님이 바로 가서 설거지 하려고 딱 물티슈 준비해야겠어요. 아니 이렇게. 형님이라고 달릴 준비. 하면은 누나. 네. 누나가 그렇죠. 시누이가 네. 좋은 하시길래 분이시네요. 가서 제가 이제 막 손을 막 이렇게 했더니 진짜 억세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놓으라고 이 그릇을 붙잡고 저는 이 그릇을 한대 가지고 때리겠는데. 아니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그릇이 많이 비싼 거 아닐까요? 그래서 깰까봐. 그래서 이 그릇과 저는 이 손을 떼려고 막 이렇게 힘을 막 줬더니 결국엔 제가 이겨가지고 제가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번씩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눈치껏 하는 게 필요한데 꼭 안 하는 사람이 저희는 가면 있어. 남자들 돌아가면서 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또 시켜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뭐 음식 준비하고 또 뭔가 같이 하는 거지만 설거지는 그럼 네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며느리 쉬게 한다던가 약간 그런 게 좀 센스가 필요한 거죠. 이건 며느리 눈치도 본 거고요, 사실. 자기 아들을 돌아가면서 놀리면서. 좀 해야 돼.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면은 몇 번 안 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럼 한 번씩 시켜 먹으면 돼요. 명절 기간에 다 먹어야 되는 거, 다 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만약에 배달이 가능할 때는 한 번씩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막 전 부치고 기름 냄새 맡고 싫잖아요, 먹기도. 저희는 다 그럴 사다 때 뭐. 먹어요. 다 사다 먹어요? 네. 올해 빼고는, 올해 추석 빼고는 다 사다 먹어요. 다 사다 먹으면 좀 독특한데. 제가 하고. 이번에 반찬 그거 했었잖아 기사 쓰고 네. 보니까 추석 상철이 다 있어요. 뭐, 다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더 저렴하죠.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을 할 때 뭐 전을 부치고 말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전 사오고 송편 사오고 또 나머지 아예 회나 뭐 그런 거를 메인으로 그냥 큰 걸 하나를 사와서 그냥 그걸로 끝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더안 하고. 다산의 여왕님 집은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족 그래서 위주라서. 왜 저희는 그런 걸안 아까 말씀드리지 하니까. 않습니까? 뭐 100명씩 손님이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걸 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다 손도 푸고 그럼 사서 먹는다는 개념이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 개념인데 서서히 저희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 힘들어서 어떡해. 부모님도 그러니까. 어머님도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다들 나이를 먹고 저희 자식들 또한 이제 나이를 먹는데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마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약간 이제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제사를 안 지냈는데 차례를 안 지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조상님들한테 죄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어르신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프거나 뭐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그걸 하지 않아도 조상님들이 그렇게 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중심으로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그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겠죠. 결국에는 이거를 뭐 문화를 확 바꾼다? 이런 게 다 집안마다 문화가 다른 거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걸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낫겠죠. 갑자기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왜 너는 어디 와서 그런 네가 들어와가지고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른들이 노하시지 않도록 사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데 쉽진 않죠. 뭐 이 부분은 각자의 집안 스타일과 그 어른의 성격, 뭐 이런 성향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이긴 하죠. 저희 큰애가 학교에서 이제 추석 전에 성묘에 대해서 배웠대요. 근데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성묘하는 거 나오잖아요. 추석 이제 그쯤 되면. 근데 학교에서 성묘하는 걸 배웠는데 무덤에 가서 조상들한테 절을 하는 거래. 근데 엄마 우리는 왜 그런 데를 안 가? 그러면서 근데 조상이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이렇게 했더니 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왜? 엄마도 안 봤어? 라고 그러니까 왜라고 묻는데 내가 거기다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쭉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사상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설명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계속 질문을 얘는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 개념은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 그러니까 그렇죠. 자식들 네가 엄마를 할아버지.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우리 할아버지가 사랑하신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했죠 그런 얘기는. 했는데도 그런 전혀 얘기 얘기는 못하나요? 하는데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이해하기는. 이제 그러니까 딱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면 되지.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 되지.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냥 네. 보이는 존재로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애들이 한 번도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릴 적에 쉽게 알기는 사실 쉽지 않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했죠.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자랐는데 이런 문화가 계속된다면 음.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계속됐을 것 같고. 계속 내지는 글쎄요 않을 좀 것 같아요. 폭이 좁아지겠죠. 네. 예다는 고조 할아버지 네.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챙겼다면 다 사실 챙겼는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세대 때는 적어도 내가 아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옆집에도 말씀하셨지만 살아계시도 잘해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아는 정도 선에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제사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 개인적인 생각일 뿐 또 다르고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조상을 당연히 챙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지만 이게 획일화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집안마다 그거는 상의하고 그리고 뭐.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저희 친정 이제 아버지 집안이 워낙 그 제사나 이런 걸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거부감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제 같이 이제 지내면서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요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도 한 번은 너희 집 가고 한 번은 이 집 가고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힘들죠. 그거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한마디 뭐라고 안 하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스스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제사나 그 기리는 마음은 내가 그렇죠. 하겠다는 마음이 직접적인 스스로 가족이니까. 드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리는 날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사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많이 많이 변했고요. 바뀌어. 예전에 비해서는 간소화되고 실제로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만약 제사를 지내겠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형식상의 음식을 딱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와 함께 같이 맛있게 드셨던 음식들이나 평소에 좋아하셨던 것들로 해서 피자도 드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그렇죠. 피자를 올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근데 그런 집도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하고 어차피 다 통닭 같은 먹으니까 거 나중에. 그러니까.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부모님 요즘은 생각하면. 그 성묘 문화가 예전에 TV에 나온 것처럼 직접 묘에 가서 이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풀도 이렇게 베고 손질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정말 납골당도 납골당이니까 형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일이 풀 베는 것도 없고 막 지금부터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납골당이고 땅이 없대요. 네. 근데 또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나무 네, 수장, 수목장. 맞아요. 수목장도 네, 그런 것도 수장도 하고 많이 뭐 저 하고. 바다에 뿌리는 해수장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강릉, 그거는 네, 그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애들이 뭐 교과서나 이런 데는 아마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가서도 좀 바뀌어야 네, 되는 거. 그런 문화도 바뀌어야죠. 오늘 썰썰썰 엄청 썰썰썰 해봤네요 정말. 진짜 네. 썰네.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문제점과 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다음 추석 설명절이죠. 다음은 이미 우리가 설명절은 또 한번 우리 한복을 안 입고 갔다는 상당한 쾌거를 이루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더 나은 쪽 인사동 다니실 때 한복 입으세요. 입으시면. 가지 않을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바뀌는 방향으로 거니까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휴가 지났는데 또 이제 진검다리 연휴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일 좀 합시다. 일 좀. 네. 저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네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래요? 예, 저만 그랬을 무겁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뭐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빨간 날은 빨간 날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맞아. 다선혜 형님 다선혜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네요. 방송이시네요. 출산 전 마지막 방송. 예, 출산 전이라고 꼭 네. 붙여주세요. 다시는 못 오게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모르죠. 나 쫓아내려고요? 그건 모르죠. 아무쪼록 다선혜 형님 순산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 컴백하셔가지고 다시 예. 썰 푸셔야죠. 큰일 났네. 우리 예. 핵심 저기였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배도 가벼워지고. 예. 더 쪄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예. 한마디 하세요. 제가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했어요. 울먹이시네요.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간에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네. 그럼요. 원래 말이 예. 굉장히 없는 저는 사람인데. 늘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본인이 출산 열심히 하실 후에는 거세요. 더 재밌고, 네. 힘을 내셔가지고. 더 웃긴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요? 예, 거기서 지금보다 더. 애셋 엄마로서 이제. 예.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렇죠. 할 말이 더 많아질 거예요. 예. 샤랄라 다사네 여왕님이 사실 말이 잘 없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참 이 방송이라는 거를 하면서 말하느라 참 고생 많이 했고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마지막 방송 안 해요, 정말. 출산 전 완전히 마지막 보내려고. 책상도 빼라고. 순산하고 돌아와서 더 재밌는 방송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들 얘기 예. 또 우리 여기 주부초다님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참 걱정인데 두 번째 방송 했으니까요. 서서히. 다음 주에 우리 샤랄라 다사네 형의 바톤 이어받아서 잘 해주리라 믿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투일가